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수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백병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 서울 시내버스 좀 얘기 좀 해보죠. 서울 시내버스 임원진들이 뭐 억대 연봉이다. 그래갖고 운영이 매번 적자인데 방만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실시되고 있는 거죠. 꽤 그렇습니다. 됐죠. 준공영제가 된 지. 네, 2004년 7월부터 시행이 됐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인건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나요? 네, 일단 이제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네. 기업이나 이런 데 따라서는 뭐 억대가 아니라 뭐 몇십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이제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실시가 되고 있고 여기에는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그러네요.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네. 이 시내버스 지원금에 대해서 서울시 그 감사위원회가 그 최근에 그 감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감사 결과 좀 이 그림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서울 시내는 그 66개의 그 시내버스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들 임원에게 지급한 2013년 급여는 그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03년, 즉 네. 11년 전에 비해서 123%가 이제 오른 것으로 이렇게 그래요?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죠. 준공영제 실시 이전보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이들 그 시내버스 임원들의 그 평균 연봉이 얼마가 되나 네. 살펴보았더니 1억 1,800만 원 정도로 그래요?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임원들의 말하자면 연봉이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면 네. 다른 직원들의 종사자들의 그 임금도 2배 이상 올랐을까? 뭐 전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그 정비직들의 인건비 평균은 네. 2003년 2,500만 원에서 2013년에는 3,800만 원으로 54% 정도 네. 오르는데 그쳤고요. 그러니까 뭐 한 5% 네. 아, 정도 그러네요.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이 관리직도 그 1,900만 원에서 그 2,800만 원으로 그 47% 이제 인상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실제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물론 임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진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연봉은 뭐 한 평균 물가 인상보다도 약간 더 오르거나 아니면 그 정도 수준 오른 반면에 임원들의 연봉은 무려 2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준공영제 혜택을 우리 서울 시내버스 임원분들도 좀 톡톡히 보고 있다. 임원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예. 뭐 평균 임금이 123%나 올랐고요. 평균 급여가 1억 1,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뭐 과연 서울 시내버스 임원들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지 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평균 연봉이 이제 그 1억 1,800만 원이니까요. 네. 대략은 이제 그 안팎일 텐데요. 그러나 이 어떤 임원은 무려 5억 4,9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 대기업 수준이네요, 그분은. 그렇죠. 네. 네, 이분은 네. 5개 버스 회사에 네. 임원으로 말하자면 중복 등재 네. 같이 그 5개 회사의 버스에서의 그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끼리끼리 되어 있는 이른바 네. 연관 버스 회사들의 임원을 같이 이제 나눠서 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은 그 여러 버스 회사의 임원을 겸임함으로써 네. 전체 연봉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은데요. 5억대 연봉이 1명, 네. 또 3억대 연봉을 받고 계신 분이 4명, 또 2억 원대는 13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또 일부 이제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대부분 다 부인이나 아들, 사돈 이런 식으로 그 가족이나 그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이 임원에 지원되는 임원의 그 보수가 이 한 가족으로 따지면 전체 뭐 어떤 가족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 돈잔치를 하는 이런 좀 자리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요. 참. 자, 이 연봉이라는 게 근데 뭐 서울 시내버스가 흑자를 낸다. 경영을 잘해서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뭐 임원들 월급 많이 받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다만은 이 서울시 세금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근데 서울 시내버스가 그래서 또 적자니까 또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준공영제라는 게. 그런데 임원들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좀 앞뒤가 잘 안 맞네요. 네, 이제 그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버스 환승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환승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제 그 준공영제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단지 그냥 버스 회사는 뭐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네. 그 전체 교통 시스템과 좀 연동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든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라고 한다면 네. 굳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아주 뭐 서로가 윈윈하고 설령 뭐 연봉을 좀 더 가져간다 하더라도 경영을 잘해서 뭐 많은 연봉을 가져가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서울 시내버스 회사 수가 네. 전부 66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66개 가운데 운행 수지 흑자를 낸 곳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65개 업체가 이제 그 적자를 내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서울시가 막대한 이제 헬스를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시가 2004년 7월 이제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그 버스 사업자의 그 운행 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지원한 재정 지원금이 무려 2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평균 한 네. 내년 그 한 2천억 원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 2004년 7월에 이제 그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2004년 7월 이후에도 버스 환승제를 도입하고 난 뒤에도 이들 버스 회사의 수입은 계속적인 그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완만한 아주 그냥 급격히 증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꾸준한 지속적인 이제 증가세를 보여왔는데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적자폭이 크냐? 그때부터 적자였느냐? 네. 그런데 반면 비용은 바로 2004년에서 2005년 한 해 사이에,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난데 한 해 사이에 무려 2배 이상 급격히 뛰어오른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역시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거죠.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아무튼 버스 회사의 비용이 갑자기 2배 이상 늘었다. 거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들의 그 보수도 들어간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네.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늘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뭐 도덕적인 해이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서울시가 이 버스 회사에 이중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네, 뭐 이제 이 부분은 이 버스 구입 자금에 대해서 또 서울시가 말하자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2009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네. 네, 새로 그 이제 말하자면 네. 새로운 차량을 도입할 때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까지 6년 동안에 새 버스 그 3,602대 구입 자금으로 이제 서울시가 2,342억 원의 그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한 대당 평균 한 6,500만 원 정도씩 이제 그 그래요? 지원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해줬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 시내버스 회사들은 이 새로 이제 버스를 당연히 들여오는 것은 수명이 다한 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 내구 연한이 다 된 버스들을 버스 3,967대를 매각을 해서 이 1,655억여 원을 이제 수입으로 버스 회사들이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시내버스를 말하자면 매입을 할 때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그 이미 이제 폐차를 해야 될 폐차는 아니죠. 이제 그 이미 사용 내구 연한이 지난 버스는 따로 매각을 해서 또 별도 이제 수입을 챙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이중 중복 지원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이제 그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운영 적자다. 이렇게 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상당히 대폭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 뭐 그동안 이제 그 동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인상면이 네.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러한 그 방만 경영 혹은 뭐 이 소유주나 이 경영진의 그 도덕적인 해이 이제 이것부터 먼저 바로 잡고 말하자면은 요금을 올리더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당연히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그러네요. 없겠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서는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방기해왔다는 점에서는 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어쨌든 방기했다고 뭐- 보세요? 나중에 또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뭐 왜 이렇게 좀 방기가 됐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돼 온 점도 있는데요. 많이 언론에서 왜 안 났던 냈을? 거를 언론에서 이제 일부 지적을 한 바도 있죠. 그런데 네. 사실은 언론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치, 중앙 정부의 일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지역에 있는 네. 부분들은 언론의 어떤 그러면 이 조명에 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몰랐을까?
네. 사실 이제 이런 의문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번에 그 실시된 서울시의 그 감사위원회 감사는 시내버스 회사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런 시내버스 회사를 관장하고 있는 이 부서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이제 감사가 같이 실시가 됐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뭐 뒤늦게라도 이러한 그 방만 경영, 네. 혹은 뭐 비도덕적인 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실상을 드러내고 네. 그 개선책을 좀 모색하게 된 게 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라도, 좀 네. 그러면 감사 결과는 아직 안 알겠죠? 나왔습니까? 그럼?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네, 뭐 이렇게 서울시 시내버스 방만 경영 논란 그리고 뭐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되면서 그래서 서울시 의회가 이번에 방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어떤 네, 방안을 그렇습니다. 뭐 내놓게 이제 된 건가요? 당연히 뭐 이런 부분에 좀 반응을 해야 되겠죠. 서울시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일 테고요. 네. 이 김영석 서울시 의회 의원이 이제 그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제 내놨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네. 개정안을 내놓은 거죠. 김영석 이제 서울시 의원은 도봉 1선거구 출신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하죠. 예. 우선 이제 그동안 특히 이제 이 조례 개정안은 그 시내버스 회사들 그 회계 투명성, 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예. 직접 이제 선택을 해왔던 회계 감사 업체 이거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선정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감사를 해서 그 회계 감사 보고서를 이제 다 서울시에 다 보고를 해왔는데 네. 이 회계 감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이제 제기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이 서울시 의원 이분은 그동안에 버스 회사에서 지정했던 회계 회사 업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뭔가 좀 이상하다. 뭐 뭔가 그렇게- 말하자면 회계 보통 이제 회계 업체와 그 회계를 업체를 그 기업체에서 이제 말하자면 의뢰하지 예. 않습니까? 물론 이 회계사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회계사로서의 어떤 그럼요. 그 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그 제대로 그렇죠. 엄정하게 예. 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 또 이제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회계 업무를 맡기는 기업 측에 유리하게 편리하게 해주는 경우도 비단 시내버스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많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아니면 협의를 해서 네. 말하자면 회계 업체를 이제 선정하도록 하자.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문제가 됐던 업체 임원 인건비 한도액을 서울시가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내버스 사업자별로 이제 말하자면은 예. 경영 상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흑자를 낸 곳은 한 곳이고 적자를 냈는데 적자를 이제 많이 낸 곳이 있겠고 뭐 적게 낸 곳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경영 상태에 따라서 그 임원 인건비의 그 연간 한도액을 서울시가 좀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와 함께 그 시내버스 사업자의 그 업체별 경영 정보를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네. 직접 공개하는 이런 이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이 김영석 의원이라고 그랬죠. 김영석 네. 의원의 안대로 하게 되면은 이 서울 시내버스의 방만한 경영이 좀 잡힙니까? 좀 그나마 이 방만경의 소지들이 좀 줄어들 소지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일단 회계가 투명성을 가져온다. 가져오게 되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 보수에도 어떤 네. 뭐 한도를 설정을 하고 경영 상태에 따라서 그걸 같이 연계해서 근데 이거는 좀 준다고 한다면 어떤 경영의 뭐라 그럴까요? 돈 쓰임새의 투명성이라 그럴까? 이 정도 네. 수준인 거 아닌가요? 네, 왜 경영이 적자가 되고 이렇게 누적되고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은 좀 네, 그 없지 부분들은 이제 않나 그 생각이 분석들은 좀 드는데요. 나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지금 서울시에 예. 시내버스 요금은 상당히 그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버스 환승제까지 도입을 하면서 그렇죠. 이용자는 많이 늘었지만 네. 버스 회사로서는 그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보전을 그 해주는 부분들을 거군요. 보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준공영제 맞습니다. 형태로 돌아가면서 서울 시내 그 시민들이 좀 더 저렴한 요금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분이 쓴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원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간에 이러한 개정안이 그러면 이제 시행되는 겁니까? 조례로 일단 뭐 통과되면? 서울시 의회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조례로 확정되면 이게 통과가 되면 뭐 당연히 이제 그 시행이 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상당히 그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그 논란이 좀 적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서울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 조합 등 이 시내버스 회사 측에서
좀 강력히 반발할 소지가 크다고 하죠. 아, 사업조합에서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에 대해서 좀 과도한 경영 간섭이다. 뭐 이런 주장이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또 그 이제 그 법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는 일단 뭐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서울시가 뭐 마지막 한도를 두고 그러느냐? 이건 뭐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그 침해이다. 헌법 소원을 내겠다.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서울시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또 어느 정도 가능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 또 네. 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제 그 서울시의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라는 데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로비력도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또 이분들이 좀 사보타지를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시할 수만도 없는 업계 이야기를 이제 이런 네. 형편인데요. 어떻든 서울시가 막대한 세금을 그 투입을 해서 예.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그 규제는 불가피하다. 또 그 상법과의 그 충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네. 지침을 정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뭐 불이익을 준다거나 지원금을 삭감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해서 갈 수 있을지 또 서울시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의회 의원들 분위기는 아직 이렇게 뭐 좀 긍정적이지 봐야 않은 되겠죠. 모양이에요. 좀 지켜봐야겠죠. 아주 찬반 논란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이야말로 언론이 좀 관심을 갖고 좀 네. 지속적으로 좀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이런 문제야말로 정말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또 그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압력을 조직을 해서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이 개선을 해야 될 중앙언론에서 사안이라고 봐야 이 되겠죠. 청년수당하고 서울역 고가 문제는 왜 그런지 하여튼 많이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보도를 많이 하면서 많이 얘기를 좀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서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준공영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 가는 게 준공연제를 그 다듬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어떻든 이제 이 준공영제가 말 네. 그대로 시민들도 동의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그 준공영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해서 좀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뭐 서울 시내버스 방만 경영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서울 시내버스 만족도 결과가 나와서 좀 이목이 모이고 있네요. 네, 서울시가 좀 매년 조사하고 있죠. 그 예. 상하반기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그 버스에 대한 만족도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그 매트릭스 코퍼레이션에 그 의뢰를 해서 네. 시내버스 이용자 12,000명, 그리고 마을버스는 7,000명, 그리고 이제 그 공항버스가 있죠. 네, 600명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다고 그러고요. 상당히 많이 한 거네요, 샘플이. 네, 그래서 예.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제 예. 그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서울 시내버스 만족도는 80.09점. 잘 나왔네요. 네, 그 조사를 이제 10년 전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조사 이후에 처음으로 이 80점을 좀 서울 시내버스가 그래요? 넘었다고 하죠. 80점이 B입니까? 학점으로 얘기하면? B학점이. 그렇죠, 뭐 B학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 이 자료들 이제 그 표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일단 이제 서울 시내버스 점수가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전에 비해서 0.85점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네. 마을버스는 그 77.58점. 한 해 전에보다도 1.27점 정도 계속 이제 늘어난 올랐습니다. 거네요. 네, 반면에 그 공항버스는 네. 88.9점. 버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높은 점수가 나오긴 했는데 네. 그러나 한 해 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0.66점 약간 좀 점수가 좀 떨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아, 네, 이제 공항버스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 이제 그럼 도대체 어떤 점이 좋냐? 네.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이제 그런 조사도 해보았는데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쾌적성 이 가장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그 신뢰성 이런 점 역시 그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뭐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나 등등에 보면 서울 시내버스 굉장히 그 시각을 맞춰서 네. 그 종류장에 뭐 시간을 보면은 그 몇 시에 오는 시간들이 맞습니다. 매일 네, 유사할 몇 분은 정도로 도착도 많이 되고. 좀 네네. 네.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신뢰성이 그래서 높아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반면에 그 편리성과 안전성
이런 부분들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0점 이하 점수가 좀 나왔죠. 네. 마을버스는 역시 편리하다 하는 이 편리성이 가장 그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예.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럼요, 부분이죠. 예. 네, 그리고 공항버스는 그 쾌적성과 편리성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평가가 좀 나왔다고 하죠. 공항버스라는 게 그 인천국제공항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는 네, 버스 뭐 말씀하시죠? 김포공항 가는 것도 있고요. 어. 김포공항을 거쳐서 많이 인천국제공항을 많이 가고 있죠. 이게 아마 준공영제가 실시된 다음부터 이제 버스 기사분들의 월급이 상당히 안정되고 어느 네, 정도 상당히 그 올랐잖아요. 높아졌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상당히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오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안전 운행이나 뭐 네. 등등의 부분은 바로 버스 기사분들이 어떻게 운행하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기사분들은 큰 상당히 영향을 근로 조건이 아주 열악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개선돼야 될 점도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개선이 필요하냐.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말하자면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네. 그래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겠느냐. 역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급제동, 급출발, 급차로 변경 이 차량 맞습니다. 주장이 그 가장 많이 꼽혔는데요. 네, 여기도 역시 뭐 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시내버스를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 가끔 정말 불안한 때가 있습니다. 다 공통된 의견이네요. 저도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버스 기사분들은 네. 차가 네. 정류장에 정차하면 그때 좌석에서 이제 그 일어나서 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나 사정은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미리 내려서 미리 가서 찍어놔야죠. 준비를 좀 하고 뭐 해야지 안 그렇다가 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급제동을 네. 걸거나 그러면 상당히 좀 불편을 느끼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네. 아마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뢰성과도 좀 어떻게 보면은 역관계에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운행 시간들을 좀 맞추려다 보니까 아. 운전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조급해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네.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차량 내부의 그 청결 개선 사항이 이제 꼽혔는데요. 예. 이 부분은 뭐 버스는 굉장히 사실 그 청결한 편이죠. 네, 청결한 그런데 건데요. 이제 요즘 보면은 차 안팎으로 너무 많은 광고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선을 좀 어지럽히고 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지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마을버스 역시 뭐 차량 급조작이 가장 그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이렇게 좀 지적이 됐고요. 이 버스 손잡이나 좌석, 바닥 등 그 내부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응답이 이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노후화된 버스들이 많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응답이 아니었나. 좀 전에 이렇게 평론가께서 볼수 이제 있을 것 급제동할 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올라탈 때 네. 타서 이제 교통카드를 이제 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바로 출발을 해버리니까 그때 네.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럴 때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맞습니다. 네, 좀 맞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일단 서울 시내버스 만족도가 10년 만에 80점대에 진입을 했다는데 좀 큰 뜻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안전 문제가 화두인 만큼 안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서울시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뭐 서울시로서는 이제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점수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개선점을 좀 모색을 해보겠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는 그 버스에 설치된 이 디지털 운행 기록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이분들이 상당히 그 버스 기사분들로서는 불편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그 과속 및 그 난폭 운전이 그 잦은 이 운전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1:1 안전교육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또 그 버스 운영 실태를 그 반기별로 점검을 해서 예. 업체 평가에도 그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 네. 이제 이런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고 하죠. 그래요. 이번에 서울시 의원에서 그 아까 김 의원이라고 그러셨죠? 서울시 의회 의원. 네, 맞습니다. 그분 조례안이 좀 통과돼서 서울시 버스의 경영의 방만성만 좀 잡히면은 80점이 한 90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네. 그게 또 어차피 시민들 혜택으로 오게 되거든요. 네,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조례안 통과에 관한 소식을 이 자리에서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배영기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